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박병창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박병창, 1996년 증권맨으로 입사해 대우증권과 교보증권에서 오랫동안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국제부를 거쳐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최일선에서 트레이더로 살아온 증권업계의 산 증인이다. 시스템 트레이닝인 MP+와 지능형 HTS를 개발했고 일반 투자자 및 금융회사 직원 대상으로 투자 기법을 교육했다. 한국경제TV, 3프로TV 등 주요 방송 활동을 하며 최고의 시황 전문가, 투자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저서로는 10분할 데이 트레이딩,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차트를 알면 초단타 매매 타이밍이 보인다. 주식 공부, 슈퍼개미를 만드는 30일 주식 투자, 부자가 되려면 주식에 눈 떠라, 만만한 주식 공부, 스펙큐의 주식 비기, 현명한 당신의 주식 투자 교과서가 있고 동영상 강의로 원샷 트레이딩, 아주 특별한 주식 강의가 있다. 차례 살펴볼게요. 차례, 프롤로그, 주식은 타이밍이다. 1장,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 2장, 매매 타이밍 판단의 핵심적인 6가지 개념. 3장, 실전 트레이닝 스킬.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주식은 타이밍이다. 그간 강연회나 투자기법 강좌를 준비하면서 만들어둔 자료를 바탕으로 9권의 책을 썼다. 이번이 10번째다. 초기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위주의 책을 썼고 점차 시황과 기업 가치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투자 전략으로 내용을 확장해 출간했다. 아마도 직접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의 투자 스타일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 듯하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현업에 투자할 수 있었고 방송, 강연, 출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이 책은 전작들 중 가장 인기 있었고 개정판 요청이 많았던 10분할 데이 트레이딩을 기초로 했다. 그 책을 출간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간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최근엔 장기 가치 투자만이 정석이고 차트에 의한 단기 매매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가 10분할 데이 트레이딩을 찾고 높은 중고 가격에도 구입하고 있다. 투자 기업을 고르는 것은 곧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전에서는 매매 타이밍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가치 투자자는 시황과 매매 타이밍은 모른다고 전제하고 변동성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시황과 매매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장기 보유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짐 슬레이터의 줄루 주식투자법에서 소개하듯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 그러나 수익률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아무리 중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매수해야 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즉 매매 타이밍의 원칙이 있다면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고 어떤 시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환경은 점차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한 이벤트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매매 타이밍의 출발점은 단기 거래자들의 기본 컨셉인 시간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독특한 메커니즘, 수급의 왜곡, 심리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 움직임 등을 이해하면 그것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시세 움직임과 차트를 통해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유능한 데이 트레이더, 스캘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투자의 원칙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스스로 발굴한 조그운 기업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몇몇 원칙을 소개할 것이다. 매매 타이밍의 기본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다. 시장의 심리와 주가 움직임 이면에 깔린 심리를 읽고 그에 순응하는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급등하든 급락하든 횡보하든 주가에는 매수 및 매도자들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그 심리를 이해했을 때 중장기 투자든 단기 거래든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다. 수개월 동안 하락한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급락하고 있는 시장과 주가를 보며 매수해야 할지 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할지,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원칙은 장기 투자든 단기 거래든 똑같다. 그렇게 많은 투자자가 정형화된 매매 원칙을 만들고 싶어하며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자전거 타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워두면 평생 자전거를 탈 수 있다. 한동안 타지 않았어도 몸에 익히고 있기에 언제든 다시 탈 수 있다. 매매 원칙은 자전거와 같다. 한번 잘 배워 원칙을 만들어두면 평생 시황과 무관하게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락한 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있었다. 그때 처음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이라면 심리에 의한 돈의 흐름, 간간히 발생하는 왜곡된 수급과 비정상적 가격 흐름, 머니게임의 메커니즘 등 주식시장의 진면목을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앞으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젊은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는데 이 책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1장 곰과 황소의 힘겨루기. 봉의 해석과 50% 룰. 황소와 곰의 싸움, 어디에 편승할까? 만일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가치 분석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 그들을 추종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만인 투자자가 기업 가치나 수급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길을 쫓고 세우는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과 연결되는 유용한 정보는 나에게 그리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의 매매를 알아내려고 한다. 주식시장은 매수와 매도 주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움직인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주도자들이 방향을 결정하기에 주식시장을 머니게임의 시장이라고도 한다.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자금 집행을 하는 주도 세력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차트 분석이 봉의 분석이다. 시장은 황소와 곰의 싸움터다. 강한 매수 주체를 황소, 강한 매도 주체를 곰이라고 하는데 황소가 이기면 상승하고 곰이 이기면 하락한다. 특정 주체가 항상 황소이거나 항상 곰인 것은 아니다. 시기에 따라서 외국인이 황소가 되기도 하고 곰이 되기도 한다. 기관이나 개인 세력도 마찬가지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별 주식에서 황소와 곰은 늘 싸운다. 황소가 이기면 시장은 상승하고 황소가 돈을 번다. 곰이 이기면 시장은 하락하고 곰이 돈을 번다. 양쪽이 팽팽한 기간에 시장이 횡보하거나 파생상품 시장과 연동한 차익 거래가 시장 등락을 좌우한다. 황소와 곰이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가를 움직일 힘이 없다. 황소와 곰의 싸움을 보면서 누가 황소이고 누가 곰인지 파악하고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쪽에 편승해야 한다. 불행히도 오랫동안 우리 시장에선 외국인의 힘이 막강했다.
그들은 대규모 인덱스 자금을 투자해 일정 기간 지수 관련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거나 매도하므로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외국인이 황소가 되면 시장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곰이 되면 시장은 하락하곤 했다. 한 가지 예외라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후 반등하던 구간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순매수를 하며 시장의 급등을 이끌었다. 시장 주체들의 힘겨루기에서 특정 주체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급등과 급락 구간에서 특정한 주체의 힘이 강하게 영향을 끼칠 때 시장이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차트 1-1과 1-2를 보자. 2017년 한 해 동안은 개인 9.3조와 기관 2.4조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전기, 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6.5조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2607포인트라는 역사적 신고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2018년도에는 개인이 9.1조나 매수했지만 기관이 2.2조 순매도했고 특히 외국인이 7.6조 원의 매도 공세를 펴면서 시장이 23%나 하락했다. 2020년의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어야 했다. 저점 1439포인트까지 급락한 후 연말엔 역사적 신고점을 넘어서 2873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때 주역은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로 무려 47조 원을 매수했다. 이는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들의 자금은 2021년 초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시장 등락과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봤다. 2017년 상승장에는 외국인이 황소, 개인과 기관이 곰이었다. 외국인들이 이긴 것이다. 반면 2018년 하락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곰이었고 개인이 황소였다. 곰의 힘이 우월했기에 시장이 급락한 것이다. 2020년엔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했지만 개인의 매수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때 황소는 개인들이었고 곰을 이겼다. 올려서 사는 황소, 내려서 파는 곰. 그럼 시장에서는 누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걸까?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가격을 위로 올리면서 매수하거나 가격을 내리면서 매도하는 힘을 말한다. 시장 등락의 구간마다 누가 이기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이기는지를 파악해야 그들의 수급 행보를 추적함으로써 시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소가 이기는 동안 더 강한 곰이 출현하거나 곰이 이기는 동안 더 강한 황소가 출현할 때 시장의 추세는 반전된다. 더 강한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강한 매수 및 매도란 가격을 위로 올리면서 매수하거나 더 내리면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을 올려서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고 가격을 내려서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금액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금액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 많이 매도하는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수조 원씩 매수하는 동안 가격이 올랐을까? 그렇지 않다. 자사주는 가격을 올려서 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곰들이 가격을 내려서 대량 매도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의 거래를 봐도 알 수 있다. 기관이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한 날은 시장이 상승했을까? 반드시 상승한 건 아니다. 외국인들이 관망하거나 곰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장은 제한적 상승을 하지만 그들이 가격을 내려서 매도하면 그 금액이 적더라도 시장은 하락한다. 프로그램 매수 및 매도는 가격을 위로 또는 아래로 만들면서 체결하는 황소나 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의 타이밍 분석에는 가격을 올려서 매수하는 것을 공격적 매수, 황소의 매수라고 하고 가격을 내려서 매도하는 것을 공격적 매도, 곰의 매도라고 지칭하면서 설명한다.
단지 금액으로 대량 매수했다고 주가가 상승하고 대량 매도했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했다면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다. 거래량은 매수 및 매도 체결 전체의 합이다. 즉 많이 샀다고 또는 많이 팔았다고 주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서 사고 내려서 파는 황소와 곰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주가 움직임의 핵심이며 차트 분석의 핵심이다. 그곳으로부터 차트 분석을 시작하기로 하자. 전일 양봉 50%를 지켜라. 황소의 50% 룰. 그림 1-1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의 모습이다. 평소 거래량 10에서 20만 주의 어떤 주식이 1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양대 장봉을 만들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움직였으니 10% 급등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런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면 매수에 동참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하지 않고 홀딩한다. 이후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면 상승한다고 분석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 근거는 거래 주체의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거래량이 100만 주라는 것은 50만 주 매수, 50만 주 매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매도자도 100만 주를 매도하고 매수자도 100만 주를 매수했다는 뜻이다. 많이 매수해서 상승한 것이 아니다. 매도량도 똑같이 많았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가격을 위로 올려서 매수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가격에라도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즉 공격적 매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거나 더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매수, 즉 공격적 매수다. 이들의 판단과 매수 강도가 이 주식을 상승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매수 이면에는 호재성 재료든 뭐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주식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들의 매수를 매집이라고 하고 향후 주가가 조정 하락을 받을 때는 이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해 반등의 기반이 된다. 가격 측면으로 볼 때 장대 양봉 다음날 매수 주체들이 강하게 추가 매수하여 연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날은 매도자에 의해 하락 조정이 이뤄진다. 이론적인 설명을 위해 전일 매수한 주체가 한 명이고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동일한 수량으로 꾸준히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이 매수자의 평균 가격은 1,500원이 된다. 따라서 전일 상승한 폭의 50%를 넘게 하락한다면 전일 가격을 올린 매수자들은 손실 상태가 될 것이다. 결국 1,500원 아래로 하락한다는 것은 전일 매수자보다 강한 매도자의 출현이나 전일 매수자가 다음날 매도 청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일 매수자가 강한 황소라면 다음날 가격이 자신의 평균 매수가 아래로 하락하지 않도록 방어할 것이다. 그래서 조정 하락은 전일 장대 양봉의 50%를 하향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거래량 측면을 보자. 전일 100만 주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다시 20만 주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일 매수자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날 가격이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여전히 100만 주 이상으로 급증하면 전일 매수자들이 매도 중일 가능성도 있고 특히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전일 매수자들이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격적 매수자들이 공격적 매도자로 전환되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다. 그들의 힘을 추종하며 주식을 매수했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매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래량을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등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가격은 전일 양봉의 최소한 50% 위에 있어야 하며 특히 30% 상단 부근에서 조정 하락해야 한다.
이때 거래량 역시 전일 거래량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야 매수자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이 오늘은 공격적 매수를 하지 않지만 매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정 후 다시 강한 매수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가의 추세 하락이 아닌 조정 하락이라는 근거가 된다. 전일 음봉의 50%를 지켜라. 곰의 50% 룰. 장대 음봉이 발생한 다음 날도 생각해보자. 그림 1-2를 보면 앞의 예와 반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로 하락했다는 것은 공격적 매도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들이 매도한 100만 주는 주가를 아래로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한 물량이었던 반면 매수자들은 강한 매도자에 의해 비동적으로 산 것으로 보수적 매수다. 장대 음봉을 만들며 주가가 하락했기에 매수자들은 손실인 상태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의 보유 수량은 주가 반등 시 언제든 출회될 수 있는 매물이며 이들이 매수한 가격대는 이후 저항대로 작용한다. 전일 매도한 곰이 한 명이고 똑같은 수량으로 꾸준히 매도했다면 평균 단가는 하락폭의 50%일 것이다. 그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다음날 강한 황소가 진입하여 50%를 넘는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 상태에 있게 된다. 즉 곰돌의 힘보다 강한 황소의 진입이 있어야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락하는 동안 피동적 매수로 물려있던 매물이 나와도 모두 체결시키면서 상승해야 강한 상승이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일 거래량보다 현저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등해야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 된다. 반등은 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매수 주체의 힘이 약한 것이다. 비록 반등은 했지만 공격적 매도자들이 추가로 매물을 내놓아 이후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곰돌의 매물을 모두 수화하는 황소가 진입하면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주식이 저점을 형성했는지 판단할 때는 단지 가격의 반등만이 아니라 거래량의 급증을 동반하는지를 봐야 한다. 거래량 급증은 추세 반전의 신호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조만간 상승이 끝나고 하락 반전한다는 신호이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조만간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 반전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주가 움직임에는 강력한 주체의 공격적 매수 또는 매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가, 매도하기 시작했는가, 다 팔았는가, 강한 매수세가 진입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봉으로 매수 및 매도 주체의 힘과 매매 상황을 설명했는데 2에서 3개 또는 3개, 4개의 봉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 개념이 일봉, 주봉, 월봉으로 확장되는데 이 책에서는 장중 움직임을 설명할 때 주로 분봉을 이용할 것이다. 집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되는 가격 확인, 매물대 차트와 익히 볼륨 차트. 그림 1-3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특정한 가격에서 불룩하게 그려져 있다. 이론적 설명을 위해 한 명이 꾸준히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평균 단가가 전일봉의 50% 수준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실전 매매에서 한 명이 황소나 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기 마련이다. 또 매매 주체들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가격도 다르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황소와 곰의 매매 가격이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장중 체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떤 가격에 집중 매수 또는 매도했는지를 파악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50%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봉의 불룩한 부분, 즉 가장 강하게 매수 또는 매도한 가격을 알아야 한다. 장중 특정한 가격대의 어떤 창구를 통해 어떤 세력이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단기 거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통의 투자자는 온종일 시세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봉이나 분봉이 매물대 차트를 이용한다. 차트 1-6은 카카오의 일봉 대기 매물대 차트다. 36만원과 38만원의 가장 많은 매물대가 그려져 있다.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급증했거나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누적되어 쌓인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카카오의 급 매물은 38만원 아래로 하락해야 나올 것이다. 그 이상의 가격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이므로 강세 종목의 탄력을 이용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차트 1-7은 더존 비즈온의 매물대를 보여준다. 9월 대량의 거래가 이뤄져 12만 5천원 부근에 대량의 매물대가 형성됐다. 이후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하며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도 매물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활용해 10만원 부근의 지지 가격을 매수 타이밍으로 12만 5천원 부근의 저항 가격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10만원을 대량 거래 장대 음봉으로 하향하면 그 부근의 매물이 급하게 쏟아져 나와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12만 5천원의 매물을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매수세가 붙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차트 1-8은 현대모비스의 5분봉이다. 당일 오전 호재로 갭 상승할 때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후 서서히 하락하다가 34만 2천원 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때 다시 대량 거래가 없었으므로 장중 매수 타이밍은 없는 상태다. 이런 경우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며 양봉을 만들어야 1차 매수 타이밍이 생긴다. 오후가 되면서 장중 매물대인 35만 6천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강력한 환소가 진입해 매물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를 지지해야 하고 얼마를 돌파해야 하고 반등 시 얼마가 되면 일부 매도하고 돌파하면 얼마까지는 상승할 수 있고 얼마를 지지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하고 등등의 분석을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앞으로 공부할 대부분의 차트 분석에서는 황소와 곰의 힘에 판단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 장중 어떤 가격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지, 며칠 또 몇 주일간 어떤 가격권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지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차트 1-9는 카카오의 EQ 볼륨 1봉 차트이다. 1월 8일과 11일에 거래량이 급증하여 주가와 거래량을 나타내는 사각형이 뚱뚱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때 양봉이면 지지의 거래량이 되며 음봉이면 저항의 거래량이 된다. 8일 시가 41만 3천원에서 11일 고가 46만 3천원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므로 50% 라인인 43만 8천원은 당분간 이 종목의 지지 가격이며 반등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EQ 볼륨 차트는 지지와 저항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